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저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5일 행사가 예정대로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틀은 사실은 키리졸브 훈련 기간하고 겹치거든요. 혹시 그때 무슨 다른 변수가 생겨서 차질이 빚어지면 어떨까 이런 사실은 걱정도 좀 하는데. 그 자꾸 뭘 걱정을 하면서 이게 안 될 걸 어떡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번만큼 된다. 또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짧은 만남이고 적은 수의 사람이 만남이지만 이걸 통해서 앞으로도 큰 만남, 상시적인 만남, 정상적인 만남으로 확대되어지는 첫 관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들어서 북한이 하여간 좀 대화 공세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이산가족 상봉도 잘 성사가 좀 되는 분위기고 북한이 저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겠죠. 하나는 북한이 대외적 고립, 이게 그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이런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늦었지만. 그리고 그 대외적 고립은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많지 않습니까?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 쏘고 대남 도발하고 사이버 공격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남측 인사들에 대한 테러로 그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어떠한 이슈들에 대해서 어떠한 전향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국제사회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또 경제제, 유엔 제재 포함해서 유엔 제재 포함해서 양자간 제재, 국제적인 제재 이런 것들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지만 그 북한이 고립된 정도가 이 지구상에 한 200여 개 나라가 있지만 북한처럼 그렇게 고립되고 제재받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있겠고 다른 하나는 이러한 고립과 제재는 북한 경제를 비롯해서 북한 사회를 대단히 어렵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 경제 자체가 상당한 정도로 비효율 시스템인데다가 외부 제재까지 겹치면 엄청난 경제적 결핍이 오는 거죠. 그 경제적 결핍이 그냥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파장이 있고 주민들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그 불만은 사회 질서 이완으로 표현된단 말이죠. 결국 이제 폭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내포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또 친척들이 또 뭔가 머리 들고 특혜 행세를 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다음에 또 소위 김정은 권력에 또 맞서고 말이죠. 이런 사건들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내외적인 위기가 상당한 정도로 깊고 폭이 넓다라고 하는 인식을 최근에 한 것 같다. 어찌됐든 이러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그 구멍이 잘 보이질 않는다. 그러면 과거에 자기들이 해왔던 그런 돌파 경험을 돌아보면 제일 큰 경험은 아마 남북관계에서 있었을 거예요. 뭐 쌀도 가져간 경험도 있고 비료도 가져간 경험도 있고 다양한 지원을 받은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쪽으로는 평화 이미지를 되찾고 다른 한쪽으로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또 체제 안정을 도모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요새 중국이나 중국 지도자, 미국 지도자가 한국을 다 방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 부담이죠. 부담이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의 평화적 이미지를 또 강조하는 그런 효과도 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측면이 강하다 하는 거고 그래서 그 과거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싫어했던 키르이졸브 훈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뭔가 빨리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저변에 다른 꼼수가 있다기보다는 너무 절박하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지금 판단하시나요? 절박한 게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또 들고 나온 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꼼수도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꼼수가 있을까요? 한쪽으로는 대남 대화제의 이산가족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김정은이 행보는 또 군부대 시찰 하잖아요. 그리고 또 최전방에 나와서 헬기 부대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그 전투태세에 고취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한국에 있는 인권 운동가들 일부 탈북민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테러를
지시하고 네. 또 한쪽으로는 국경 지역의 탈북민들에 대한 총격 명령 뭐 이런까지 1월 8일 당 중앙군사의 명령 이런 예.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대남 제의 그 상봉 이런 모습들하고는 상당히 상반되는 면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체제 자체가 워낙 모순 덩어리여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겨오는 북한이 우리 대남 제의들이 가지고 있는 함의하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안겨오지 않고 우리가 첩보나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은 상당히 상충되는 것들이 많아서 역시 신뢰성에는 상당한 의문점들이 적지 않게 있다. 이렇게 지금도 북한 내부에 뭐랄까 소식통이 좀 있습니까? 그 의원실에 앉아보면요. 네. 소식통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제일 어려운 거는 소식통이 안 들어오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네. 들어온 곳에 정확성이